이제 그때 사지 못한 집값이 6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산 집 때문에 매일같이 다툰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댕댕큰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이 기사인데요. 보면은 남편이 못 사게 한 집 지금 6억이 올라 매일 다툰다 호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6억이 올랐다고 해요. 이분이 살려고 했던 집이 남편이 이제 반대를 해서 못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최근에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저는 주택가격보다 더 급한 것이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될 주거의 그 안정성까지도 이제 침입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 때문에 집을 못 샀다고 하는데 이런 류의 실제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 지인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혼까지 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그 맹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탓을 하는 거죠. 나는 사자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사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내가 잘못해서 선택을 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절 빼놓고 본인이 잘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당신 때문에 못 샀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부인이 남편 때문에 집을 못 샀다고 했는데 이 부인께서 이 6억까지 올랐다는 이 팩트, 지금은 팩트가 됐죠. 만약에 과거에도 실제로 이렇게 6억, 10억이 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었으면 이 집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을 겁니다. 하지만은 본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못 사게 하는 그런 논리성을 들어보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수도 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대편,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확실한 이런 선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면 남편을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많은 메일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은 다 상대편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샀어. 그때 내가 살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반대해서 못 샀어. 아니 장모님께서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샀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제일 뿐이지 본인의 의지가 약했던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남 탓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래의 주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주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2년 뒤에, 4년 뒤에 100%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연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뭐를?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행여나 폭락하지 않을까? 또는 하락하지 않을까? 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사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못 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정답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무슨 유튜브 보고 집 안 샀어요. 나는 무슨 유튜브 보고 집 샀어요. 물론 그들의 유튜브를 보고 또는 강의를 듣고 집을 사거나 사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결정, 총체적인 결정의 책임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혼을 한 사례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외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뭐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이런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신혼부부 분들도 아마 많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저 역시 신혼부부 때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믿음입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한테 잘하는 것보다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 역시도
부모한테 잘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잘해서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끔 그 신뢰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한테는 불효자가 될지언정 이혼한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남편 탓, 부인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많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가 지금 40대 초반, 43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집을 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부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성배가 집 사라고 했는데, 그때 내 지인이 집 사라고 했는데, 아파트 청약 넣으라고 했는데 당신이 반대해가지고 못한 거 아니냐, 돈 모아가지고 집 사자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집값 폭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선택한 거는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탓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편 부인 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런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팩트를 보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은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이 집 때문에 매일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인생에 이제 우리가 살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43살이지만 제가 40살을 살지 30살을 살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집 때문에 매일 아내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만약에 집이 없다면 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만약에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래도 전세로 살래, 월세로 살래, 그럼 거기에 따른 본인의 정답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집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 집이 필요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와이프나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의 솔루션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메일한테, 고민 상담 메일에도 이런 메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집 못 샀다, 벼락거지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본인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리고 지금의 집값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역시 미래의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집값은 늘 비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부부하고 다툴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되는데 당신 얼마나 활용할 수 있어? 나 말고 또 비자금 같은 거 있어?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현금 얼마나 될까? 돈이 별로 없네? 그럼 지금부터 돈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외식을 좀 줄이자. 한 달에 외식 비용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킨만 사 먹자. 뭐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제 이 난관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는 당신 때문에 집 못 샀잖아. 내가 사자고 했을 때 샀으면 6억 올랐을 건데, 너는 주변에 사람들 뭐 친구도 없어? 이런 집값 오르는 거 못 봐? 만약에 부부끼리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놔두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내가 주택을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결혼 6년 차를 맞은 한모 씨 37세네요. 그리고 강모 씨 34살. 부부는 최근 들어 자주 다툰다. 갈등의 이유는 집이다, 집. 4년 전인 2017년에 아내가 아파트를 사자고 했지만,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012년도가 최저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저점 구간을 횡보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2016년부터 서서히 아파트 청약에 미계약 분들도 있었지만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경쟁률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2016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그래도 주택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았지만은, 2018년, 2019년도가 지나고 2020년도가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주택이 오르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때 2017년도에 아내가 아파트를 사자고 했지만 남편이 집값 조정이 우려된다, 전세를 고집했다. 만약에 근데 이 아내분이 그때
아파트의 가격이 진짜 오를지 알았다면 남편 설득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내도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래의 주택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미래의 주택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그래도 오른다는데 제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왜? 떨어지면 내가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떨어진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사야 된다,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사자고 했지만 집값 조정이 우려된다고 이제 전세를 고집했다고 하죠. 아내 강 씨는 그때 눈여겨봤던 집이 4년 새 6억 원 넘게 올랐다며, 6억 원이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요새 보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랐죠. 전셋집 집주인은 올해 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매매는커녕 전셋값도 많이 올라 이사갈 곳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전세를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전세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제가 전세값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실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겼는데, 최근에 제가 전세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가 없어요. 주변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신도시에 있는 물량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전세 물량이 없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임대인으로 세를 준 거죠. 세를 준 건데 전세 물량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는 물론 3기 신도시의 여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외곽지에 있는 전세 물량들은 많죠. 근데 핵심 지역에 있는 전세 물량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들, 제 주변 지인들이 살고 있는 곳들의 물량들을 전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전세 물량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전세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도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내 집이 정말 필요한지 선택을 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반대하던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원망스럽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끼리의 그런 가정생활, 가정의 틀을 반드시 신뢰 관계를 가지고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 없어요.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남편이 있다면 관심을 갖게끔 부인이 좀 대화를 좀 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인이 아닌 또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운이 좋게 2003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지금 20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죠. 그래서 뭐 4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30대 후반에서 이제 이분들처럼 결혼을 하는데, 이때가 돼야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이나 전세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있는데, 자녀분들한테 부동산 관련 책, 서적 같은 거, 재밌는 거, 그런 거라도 하나씩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들, 재테크의 방법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사회 초년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녀들, 그리고 신혼부부가 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딸들, 그리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러한 나중에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혼하고 어려워하고 노후가 불행해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싸우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의 부모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결혼을 했던 6년 차가 되기 전부터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해라.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저평가된 지역을 어차피 니네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아기가 생길 때까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필요하니까는 좀 저평가된 역세권의 아파트들을 지금 사는 게 어떻겠냐, 대출을 활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제 딸들이 결혼을 한다면, 제 사위 될 사람들이 온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집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뭐 당신이 사위가 될 사람이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으면은 그런 계획들을 내 딸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50살, 60살, 70살이 되신 분들 중에도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집이 없고 자녀도 내 집이 없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내가 50살, 60살, 70살인데 집이 없다.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던가 청약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종잣돈 모아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도 내 집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집이 없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잘 못했고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에 내 집이 없어서 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네 상황에 맞는 수준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내 집이 없다면 무작정 그냥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부들끼리도 이혼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고 제 메일을 통해서 고민 상담에도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지나간 일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런 부부끼리의 그런 관계까지 깨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금까지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부가 있다면, 만약에 남편의 같은 상황이 있다. 아내가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아내한테 인정하면 되죠. 여보, 4년 전에 당신이 집 사자고 했는데 내가 그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말대로 집값이 6억 원이나 올랐어. 그때 당신 말 들었으면은 6억이나 오른 집에 내 집 마련했을 건데 지금도 이렇게 전세 살면서 어렵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대신에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종잣돈도 모으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당신이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대로 내가 한번 도움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는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행여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오른 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지금 보면은 유튜브 보면 과간도 아니거든요. 70억 자산이다, 뭐 100억 자산이다, 뭐 얼마 자산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놨는데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벼락거지가 생긴 것처럼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만약에 이 주택의 가격이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면 벼락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그냥 팩트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역시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팔지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것 뿐이에요.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동산도 있지만은 제가 팔지 않고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는 가격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은 이 시장 가격이 넘어설 거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인데, 마치 그냥 지금 현재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알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되면은 이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양적 완화라든가 시중에 유동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적다고 보여지지만 추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호소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있어서 너무 신세한탄하거나 벼락거지가 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할 부분들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부끼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